혹시 뉴스에서 40대 평균 자산이 4억 8천 이런 제목 보고 통장 잔고 열었다가 한숨 한 번 쉰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분명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뉴스에 나오는 평균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싶고 나만 이렇게 뒤처진 건가 싶고요. 오늘은 그 숫자가 왜 내 삶이랑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뭘 하면 최악은 면할 수 있는지 차분하게 같이 짚어볼게요. 재테크 커뮤니티나 직장인 게시판 보면은 이런 글이 주기적으로 올라와요. 뉴스에서 40대 평균 5억이라던데 내 통장은 천 단위다. 영끌에서 집은 샀는데 통장은 바닥이다. 딩크인데도 돈이 안 모인다. 이런 종류의 글 있잖아요. 여기에 달리는 댓글 중에 가장 많이 추천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요. 수천 개 댓글이 같은 얘기를 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평균이란 숫자 자체가 우리를 속이는 구조가 있어서 그래요. 그 얘기부터 풀어볼게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볼게요. 자, 40대 가구주 평균 순자산이 약 4억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랑 우리가 상상하는 딱 한가운데 사람은 전혀 다른 숫자예요. 딱 한가운데 있는 사람 숫자를 중간값이라고 하거든요. 40대 중간값은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따로 공표하지는 않지만 전체 가구 중간값 구조를 따져보면 대략 2억 3천에서 2억 8천 사이로 추정돼요. 평균의 거의 절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균도 안 돼 라고 자책하셨다면 사실 평균은 애초에 기준이 될 수가 없는 숫자였던 거예요. 왜 평균이랑 중간값이 이렇게 벌어질까요? 답은 상위층에 쏠려 있는 자산 구조예요. 같은 2025년 조사에서 순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6.1%를 가지고 있어요. 10명 중 1명이 전체의 절반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위 50%, 그러니까 아래쪽 절반이 가진 몫은 9.1%밖에 안 돼요. 이게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심한 수준이에요. 순자산 진위계수가 0.625까지 올라왔거든요.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평균이 4.8억이라는 건 상위 10%가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예요. 평균이 틀린 게 아니라 평균을 나랑 비슷한 사람의 수치라고 오해한 거죠. 그럼 중간값에 해당하는 40대는 실제로 얼마나 여유로울까요?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실 거예요. 전체 가구 기준으로 자산 중에 실물 자산,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이 75.8%를 차지해요. 금융 자산은 24.2%예요. 40대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자산 2억 5천이라 하더라도 그중 1억 8천 넘게는 집값이고 실제로 꺼내 쓸 수 있는 금융 자산은 평균 1억 남짓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40대 평균 부채 약 1억 4천을 빼면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정말 얼마 안 남아요. 통장에 돈이 없는 게 당연해요. 자산이 다 부동산이랑 대출에 묶여 있는 구조니까요. 특히 40대는 부채 보유율이 72.4%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높아요.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채를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집값이 급등했을 때 영끌에서 집을 산 세대가 지금 40대 초중반이거든요. 한국은행 금융위 자료 보면 30, 40대 주담대 1인당 신규 취급액이 최근에도 역대 최대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대가 평균보다 순자산이 낮아 보이는 건 개인이 게으르거나 돈을 흥청망청 써서가 아니에요. 집값과 금리, 대출 규제 같은 구조적인 조건 속에서 대출 끼고 집부터 산 결과예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얘기는 내가 왜 이러지? 자책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라잡을지 계상이 두드려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만 있으면 최악은 면할까? 이걸 숫자로 한번 잡아볼게요. 은퇴 이후에 월 200만 원 정도로 생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이에요. 연사 %씩 꺼내 쓰면 25년 버틴다는 계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준으로 역산하면 필요 은퇴 자산이 약 6억이에요. 근데 이 6억을 혼자서 다 모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월 1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달 부족한 돈이 70만 원 정도거든요. 이걸 20년치로 환산하면 대략 1억 6천에서 2억 정도가 따로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나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기 숫자는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60대에 폐지 줍는 일까지 가지 않는 방어선이 생각보다 무섭게 멀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 한번 돌려볼게요. 42 중간값에 해당하는 2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15년 동안 얼마를 적립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대로 놔두고 연 5% 수익만 가정해도 57세에 약 4억 2천이에요. 여기에 월 50만 원씩 꾸준히 넣으면 5억 6천, 월 100만 원이면 약 6억 9천, 월 150만 원이면 8억 2천까지 올라와요. 아까 빈곤선 방어에 필요한 숫자가 6억이었잖아요. 월 100만 원 적립만 유지해도 이 선을 넘어요. 여기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연 5%라는 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확정 수익률이 아니고 실제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이 시뮬레이션이 말해주는 건 중간값 2억에서 출발해도 15년이면 따라잡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바로 절세 계좌예요. 이전에 연금저축이랑 IRP 비교하면서 세액공제 얘기 드렸잖아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을 15년 동안 꾸준히 채운다고 해볼게요.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이 16.5%라 매년 약 148만 원을 환급받아요. 이걸 15년 모으면
대략 2,200만 원이 돌아오는 거예요. 연봉 5,500 초과여도 13.2%라 매년 118만 원, 15년이면 약 1,780만 원이에요. 그리고 ISA 계좌 이야기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만기 채우고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환급금을 다시 투자에 태우면 같은 월 적립인데도 궤적 자체가 빨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국가가 매년 덤을 얹어주는 셈이거든요. 숫자만 많이 봤으니 행동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오늘 저녁에 통장 스냅샷을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부채 각각 얼마인지 한 페이지에 적어 보는 거예요. 내 현재 위치를 모르면 따라잡는 속도도 계산이 안 되거든요. 둘째, 부채를 우선순위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부터 줄이고 주담대는 일단 원리금 페이스 유지하는 쪽이에요. 매달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줄면 그게 곧 저축 여력이 되거든요. 셋째, 절세 계좌 중 딱 한 개만 먼저 세팅해 보시는 거예요. 이전에 다뤘던 연금저축이든 ISA든 본인 상황에 맞는 하나요? 월 자동이체로 작게 걸어두는 게 핵심이에요. 시작이 반 이상이거든요.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평균 4.8억은 상위 10%가 끌어올린 숫자예요. 실제 한가운데 사람의 자산은 그 절반 수준이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랑 비교하면서 박탈감 느끼는 건 애초에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건 내 현재 중간값을 파악하고 거기서 15년 궤적을 어떻게 그릴지 계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 숫자대로라면은 중간값 2억에서도 월 100만 원 루틴만 유지하면은 60대 방어선은 충분히 넘어서요. 수십억 자산가는 못 돼도 60대에 폐지 줍는 일은 막아보자는 얘기.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숫자로도 말이 되는 목표예요. 오늘 얘기 통장 보면서 한숨 쉬었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처지의 동료로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평균 말고 중간값, 박탈감 말고 계산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도 먼저 찾아보고 정리해서 들고 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